박개각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청년층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 청년연대은행 비딩과 대구 청년유니온이 함께 청년들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어려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하여서 경제생활과 일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알고 있는지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역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이 많아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 역시 아주 힘든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은 특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 경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감소로 인하여서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무급 휴가를 쓰게 한다든지 연차를 쓰게 한다든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본격화되고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요구했고 무급 휴가가 한 달이 되던 즈음에서 문자로 공고사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입사한 6개월 이하의 직원들은 공고사직을 통보했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치의 임금과 실업 급여를 준다고는 했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청년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례는 아니고요.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가장 줄이기 쉬운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청년이고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 연차 사용 강요, 임금 삭감 등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글쎄, 무급 휴가라든가 권고사직을 통보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도 힘든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함께 고통 분담을 한다거나 좀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들어온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감소될 때 감소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거나 무급휴가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위한 방법들을 회사에서는 노동자와 논의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 위기상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항배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층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했지 않습니까? 일찍 사장님이 된 청년들, 이 창업 과정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로 겪는 어려움도 아직 클 텐데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청년 자영업자들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손님과 대면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게는 매출의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의 사례를 들자면 요식업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현재 매출의 6분의 1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서 가게 방문을 홍보조차 할 수 없고 가게 문을 닫아둘 수는 없어서 문을 열기는 하지만 손님을 하루에 한두 명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저금리이긴 하지만 대출이라 창업을 할 때도 받은 대출이 있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빚이고 언제 갚을지 기약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는 또 공연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모든 공연 행사와 축제가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수입이 끊겼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들은 대체로 정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연이나 축제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연기가 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일하는 청년들은 대체로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 특성상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존재하는데 3월부터는 보통 성수기이지만 현재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책은 많지 않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청년 부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대구 청년들의 부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에 조사한 대구 지역 청년 부채 실질조사에 따르면 대구 청년 채무자 평균 부채가 3,008만 원이었고 부채 대부분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충당하기 위한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 평균 임금도 165만 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상환 금액은 월 평균 60만 원으로 임금의 3분의 1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청년층의 경제 상황 속에서 재난위기 상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악성 채무화되는 사례가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현재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의 금융정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 3년 금융권으로 대출로 빠질까 우려가 큽니다. 네. 뭐 어려움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럼 지금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구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많이 고민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여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청년 또한 다양한 계층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예를 들면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도 청년들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체화하여서 청년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청년 프리랜서 등의 청년 상황에 맞는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러한 대책을 정부와 대구시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은 이런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설립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찾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작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구 청년 유니온에서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위한 노동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펀딩을 통해서 청년을 지원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19일부터니까 이제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청년들의 관심이나 참여는 어떤지 그리고 언제까지 조사를 하는지 끝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한 20개 정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야지 다양한 사례를 접수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피해 사례 설문조사는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조사는 대구 청년유니온과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대구 청년 피해 사례 청취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